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이번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증시가 좀 혼란이 많았죠. 오늘 금요일 장이 좀 마무리로 상승장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할 주제는 얘기는 뭐냐면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물질적 부자 그리고 마음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중입니다. 흔히 말하는 흙수저, 저 또한 정말 흙수저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생각 가지고 있기 전까지는 일반인하고 뭐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실천을 하고 뭔가 성장을 하려고 갈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실행을 옮기기 전까지는 그 어려운 시기에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어떤 삶과 생각을 가졌길래 그렇게 큰 부를 이뤘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좀 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알아서 잘 되겠지. 다들 그렇게 살잖아. 내 주위에도 부자가 있더라 하도 처음부터 부모님들이 부자였던 거야. 자수성가는 극히 극소수야. 점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수성가 이렇게 이루신 분들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큰 부를 어떻게 이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실행도 하지 않았고 결과도 없었던 거죠. 결과를 모르니 부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합리화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아주 큰 것 같아요. 출발 지점이 부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비교해서 너보다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의 크기는 부를 키울 수 있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누구나 평등하게 주어진 이 시간으로 부의 크기를 키운 거니까요. 복리의 마법, 시간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으로 그 시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부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생각,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빨리 할수록 빨리 키워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아는 것까지 직접 해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고 사회 경험이 많아지고 사회에서 이리 저리고 저리 치일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가득해질수록 부자의 마인드를 갖기 위해 부정적인 마인드를 유에서 무로 만든 다음 시작을 해야 하는데 시작 단계부터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도 혹시 자식이 있다면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항상 이 경제라는 부분을 노출되어 있는데 결국 잘 살고 나도 행복해지고 내 자식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가난한 마인드보다는 부자 마인드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가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부자 관련 책, 경제 관련 책을 좀 읽으면서 항상 뭐 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저 역시 책을 보면서 경험한 것도 있고 경험하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책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 습관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이고 입을 달도록 하고 싶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나의 소비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나의 소비를 나에게 맞추십니까? 아니면 타인에 위해서 맞추고 계신가요? 아마 돈을 모으기 힘들고 좀 부정적인 마인드 이런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타인에 맞춰서 소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더 해빙이란 책을 정말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 빨간불이 떠오르면 사지 말고 파란불이 생각나면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슷한 얘기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뭐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그 물건이 자주 사용하고 써야 되는 물건이면 사라고 합니다. 책으로 나온 예시는 내가 이사를 해가지고 지인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해야 하는데 집들이를 하기 위해서 이쁜 소파를 구매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할부를 끊어서. 근데 집들이 끝나고 소파가 이쁘다 칭찬해주고 했지만은 그 사람은 그 소파가 자신이 원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기 좋아라고 샀던 거라서 앞으로 할부 6개월 동안 카드값이 나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결론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샀던 거죠. 반대로 내가 자주 신고 다니는 슬리퍼가 낡아서
지나가는 길에 슬리퍼가 할인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슬리퍼는 사고 난 뒤에 자주 신을 것을 알고 있고 새 것을 신음으로써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신을 때마다 이거를 싸게 샀다는 생각에 만족감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나의 소비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인지 나의 꿈과 목표, 나를 위한 소비를 하는 것인지 스스로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SNS에서 누가 예쁜 곳에 갔다, 어디 오마카세나 여행을 갔다, 어떤 선물을 받아서 자랑을 한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돈으로 어떤 꿈을 사기 위해 경험을 할 것이다. 아니면 이 돈으로 나의 발전을 쓸 것이다. 이런 것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서 부자들이 하는 소비 습관을 따라 한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아니고 돈이 돈을 벌어다 줘서 생기는 현금 흐름으로 거기에 맞게 소비를 쓴 것뿐인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런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죠. 결론은 내 몸이 망가지면 그냥 거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험입니다. 소비에서 말했지만 부자들은 비싼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경험에 더 집착을 합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을 사더라도 그 위에 단계가 있을 거고 만약에 정말 그 최상급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1년 아니면 좀 더 지나면 그 물건은 구형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신제품,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물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은 이 경험과 이 세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좋은 이야기거리가 남아있고 또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해 줍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군대 이야기 이런 것처럼 남들이 얻지 못한 군대에서 경험을 계속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과거에 최신폰 아이폰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그냥 샀다, 좋았다, 여기서 끝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샀다 하더라도 좋은 차였다, 출력이 좋았다, 그 이상에서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너무 얘기거리가 너무 작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신발, 비싼 액세서리, 가방, 시계를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스타일을 추측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외적으로 치장된 것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와 맞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해야 하는 것을 더 집중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부자는 남 탓보다는 내 탓을 합니다. 부자들은 항상 이 어려움에서 남 탓, 상황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개선할지 이거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상황 탓, 타인의 탓, 힘든 일을 있을 때마다 책임을 회피를 하죠. 내 탓을 돌려서 성장할 기회를 만든다면 남 탓은 후퇴하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남 탓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하고 성장하는 부분을 찾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탓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개선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자와 일반인이 기뻐하는 조건입니다. 일반인들은 자산시장이 상승할 때 기뻐하고 부자들은 자산시장이 내려갈 때 기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산시장이 상승하면 곧 부자가 될 것 같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산이 하락에 가치하면 그 가치가 있는 자산이 싸지면 싸게 살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이것만 지키더라도 정말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욕심과 포모, 비교, 공포, 환희라는 심리에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은 이렇게 자산이 폭락했을 때 부자가 더 많이 생깁니다. 부자는 이렇게 폭락하기 전에 미리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현금을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사고 시간을 통해서 이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NK 트레이드 경기 침체 우려해서 레버리지 상품이 많다 보니까 고점 대비 자산이 1억 2천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서요. 나 요번에 하락장에서 조금 힘든데 최대 1억 2천까지 떨어졌다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활짝 놀라더라고요. 1억 2천. 그때 팔았어야지. 1억 2천이면 우리가 모으려면 몇 년이나 걸리는데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이미 현금 비중을 잘 지키고 있고 난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직 이해 못합니다. 마치면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사실 이 부자가 시장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 이런 것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은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몸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끝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 수 있는 현금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자산은 다르죠. 좋은 자산들은 시간을 통해서 자산들이 계속 우상향합니다. 돈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을 직접 움직여서 현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계속 찍어내야 되고 또 그 좋은 자산들은 유일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갖고 싶어 하고 또 현금을 찍어낸 만큼 자산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원한 자산도 없다시피 그 자산이 잘 유지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점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부자가 되고 마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